투명인간 취급받던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 한 충격적 선택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2이죠.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온 날이 왔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성민이는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몇 번이나 다시 잡았다 놨다 하면서 말이죠. 영수가, 준호가 나오는 게 맞나 시간 확인해봐. 성민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시계를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아들 준호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이니까요. 그것도 손녀 소피아와 함께요. 드디어 자동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키가 더 커 보였어요. 미국 생활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준호가 안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됐죠. 소피아였어요. 7살 손녀딸. 사진으로만 보던 그 아이가 진짜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이 정말 예뻤어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야. 앨리스가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준호 아내죠.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손녀 사랑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성민이가 벌써 소피아에게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소피아, 할아버지야, 우리 예쁜 손녀. 성민이는 준호한테서 소피아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소피아만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잘 계셨죠? 준호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웠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하지만 준호도 금세 시선을 소피아에게 돌렸습니다. 소피아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저는 손녀에게 다가갔어요. 소피아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소피아만 보고 있었거든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그랬어요. 성민이는 소피아를 안고 있었고 준호는 소피아와 계속 영어로 얘기했어요. 앨리스도 소피아 주변만 맴돌았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끌면서 뒤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지 않았어요. 모두 소피아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가 가운데에 앉았어요. 성민이와 준호가 양쪽에서 소피아를 보살폈죠. 저는 앞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한국 어때? 재미있지? 할아버지, 공항이 너무 커요. 우리 집에 가면 더 재미있는 게 많아. 뒷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계속됐어요. 저는 운전하는 성민이 옆에서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피아가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랬어요. 모두가 소피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새로운 중심이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이 집의 중심은 제가 아니었나요? 준호를 키우고 성민이를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을 다 했던 건 저였는데 말이죠. 거실에서 소피아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분명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인지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였어요. 거실에서는 소피아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튿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내놨어요. 갈비찜에 잡채, 김치전까지.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와, 엄마가 이렇게 많이 해놨네. 준호가 말했지만 곧바로 소피아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소피아야, 뭐 먹고 싶어?
성민이가 소피아 앞에 갈비찜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더니 김치전도 작게 잘라서 소피아 접시에 넣어줬어요. 소피아가 먼저 먹어야지. 저는 준호에게 갈비를 집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딸한테 양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어요. 제가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소피아는 어린이니까 좋은 거 먼저 먹어야 해. 성민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소피아에게만 계속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가족들은 소피아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느라 바빴거든요. 소피아야, 맛있어. 네, 할아버지. 맛있어요. 우리 손녀가 한국 음식도 잘 먹네. 그런 대화가 계속됐어요. 저는 가끔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소피아만 보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반가웠어요. 아들이 저를 챙겨주려나 싶었죠. 소피아 우유 있어요?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것뿐이었어요. 준호는 우유만 챙겨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끝냈어요. 거실에서는 소피아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닦는데 갑자기 며칠 전 일이 생각났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62번째 생일 말이죠. 그날 아침에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저는 기대했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나 싶어서요. 준호네가 오는 날이지. 성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제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누군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생일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죠.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뭔가 달라진 게 말이죠.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로 갔어요. 소피아가 성민이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건 한국 전통 인형이야. 할아버지가 아빠 어릴 때 사준 거야. 성민이가 옛날 인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인형은 제가 준호에게 사준 거였는데 성민이가 자기가 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할머니도 옆에 앉자. 제가 말했지만 소피아는 계속 성민이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더군요. 언제부터인지 웃는 일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소피아가 나왔어요. 소피아가 다른 사람들과 놀고 있는데 저만 혼자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가족들은 점점 더 소피아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성민이는 아침마다 소피아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준호는 소피아와 놀아주느라 바빴고요.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소피아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피아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어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소피아가 그린 그림 일기였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여러 장 있었죠. 호기심에 한 장씩 넘겨봤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린 그림, 아빠와 함께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저와 소피아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림 밑에 쓰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랑 산책 갔는데 할머니는 재미없어요. 아빠랑 노는 게 더 좋아요. 그 글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소피아가 쓴 글이었어요. 재미없는 할머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림 일기를 덮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서랍이 보였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보관하던 물건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한 장을 꺼내서 봤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사진이었어요. 제가 준호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준호 눈빛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저만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그때는 나만 보던 아이였는데 또 다른 사진을 봤어요. 준호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먹고 있었죠. 그때는 엄마가 최고였는데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제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손녀만 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해주는 밥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피아 밥만 챙기고 있으니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준호한테 편지 써줄 때 쓰던 편지지였어요. 편지지를 만지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뭔가 해볼까?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면서 편지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편지지를 서랍에 넣고 부엌일을 하는 척했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소피아가 저를 찾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미없다고 했으면서 왜 찾는 걸까요? 여기 있어. 소피아야. 부엌에서 나가서 소피아를 봤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제게 오지 않고 성민이한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공원에서 재미있었어요. 역시나 성민이한테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펜을 찾았어요. 제 글씨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요. 왼손으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어색했지만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편지 내용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문득 뉴스에서 본 협박 편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소피아를 미국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그 문장을 편지지에 써봤어요. 왼손으로 쓰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찾았어요. 예전에 쓰던 한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했어요.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 집까지 걸어갔어요. 아직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편지? 소피아 관련해서 협박 편지가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 빨리 신고해.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썼어요. 저녁에 준호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 편지 좀 보세요. 준호가 성민이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성민이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하지? 성민이가 화를 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앨리스가 울고 있었어요. 한국은 위험한 곳인가요? 소피아가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잡을 거예요. 준호가 앨리스를 달랬지만 앨리스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소피아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냥 조용히 있었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가족들이 걱정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좋겠어.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성민이가 동의했어요. 그날 밤 준호 가족이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방에서 잤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런 일을 꾸민 거니까요. 새벽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다시 뭉쳤어.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잠들었습니다. 뒷방에서 소피아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소피아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고 앨리스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경찰에서 뭐라고 했어? 성민이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아직 단서가 없다고 해요. 우편함에 넣은 편지라서 추적이 어렵다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소피아 걱정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무작정 소피아만 예뻐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후에 앨리스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왜? 겨우 왔는데. 소피아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앨리스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경찰에서 곧 잡을 거야. 제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앨리스가 정말 떠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언제 떠날 거야? 성민이가 물었어요. 일주일 후에 항공편을 잡아볼게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제가 말했어요. 떠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소피아 안전이 우선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때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모두가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글씨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어디서 봤다고? 준호가 물었어요. 응,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 것 같아요.
소피아는 확실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착각을 잘해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누워 있는데 소피아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혹시 제 글씨체를 알아본 건 아닐까요? 아니면 편지지나 봉투에서 뭔가 단서를 찾은 걸까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소피아가 확실하게 알아본 건 아니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를 쓸 때 썼던 펜과 남은 편지지를 모두 치웠어요. 증거를 없애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족들이 정말 떠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민이도 다시 소피아만 그리워할 거고요. 한 번만 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저는 속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두 번째 편지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펜을 구했고, 편지지도 새로 샀어요.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소피아가 다니는 학원 이름까지 넣었어요. 그래야 더 진짜 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이번에는 준호 집 현관문에 직접 붙였어요. 우편함 말고 문에 테이프로 붙여놨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소피아가 학원에 가는 모습을 찍었어요. 멀리서 찍었지만 소피아인 걸 알 수 있을 만큼은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편지와 함께 넣어놨어요. 다음 날 오전,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엔 소피아 사진까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겁이 난 모양이었죠. 뭐라고 하는데 소피아 학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준비한 대로였지만 준호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오후에 준호 가족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모두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있어? 성민이도 동의했어요. 내일 당장 항공편을 알아봐야겠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말 떠나는 거구나 싶었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경찰이 더 열심히 찾아볼 거야.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준호가 편지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봉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봉투인데? 성민이가 물었어요. 한지 봉투예요. 요즘 잘 안 쓰는 거죠. 준호가 봉투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냄새. 뭔가 익숙해요. 준호가 봉투에 코를 가까이 댔어요. 어떤 냄새인데? 집에서 맡던 냄새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서랍에서 나온 냄새일 수도 있거든요.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방에서 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뭘 봤다고?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서랍에 이런 봉투 있었어요. 소피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 내 서랍을 봤다고? 지난번에 할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성민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뭘 확인한다고? 엄마 서랍이요. 준호가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갔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똑같은 한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봉투를 들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냥 옛날에 쓰던 거야. 왜 똑같은 봉투가 편지에도 쓰였죠? 그건 우연이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준호가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펜으로 써보세요. 왜? 편지 글씨체랑 비슷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럴 필요 없어. 제가 거절했지만 준호는 계속 펜을 내밀었어요. 그때 성민이가 들어왔어요. 뭘 하는 거야? 아버지, 엄마가 이상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쓴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성민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거실에서 앨리스와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소피아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대답해주세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았죠. 내가 썼어. 이번엔 좀 더 크게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었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성민이가 벽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영수가 정신이 나갔나? 성민이가 말했지만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준호가 계속 물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너희들이 날 무시해서 뭐라고요? 소피아만 보고 소피아만 예뻐하고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뭘 했는데 너를 키우고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이 집을 지켜온 게 나 아니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피아만 보고 내 생일도 까먹고 내가 해준 음식도 안 먹고 엄마, 나는 재미없는 할머니래. 소피아가 그렇게 썼어. 손녀 그림일기 얘기를 꺼내자 준호가 당황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 하는 거 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그런 거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엄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말해도 안 들어. 관심도 안 가져. 그때 거실에서 앨리스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앨리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그래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리스가 소피아를 안았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자기 손녀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니. 나도 진짜로 해칠 생각은 없었어. 제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게 무서웠나 봅니다. 소피아야, 괜찮아.
앨리스가 소피아를 달랬어요. 성민이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성민이가 중얼거렸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아들한테 실망스럽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너도 나한테 실망 줬어. 엄마는 안 중요하고 딸만 중요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그건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 집안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혼자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젯밤보다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어요. 왜 미안해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 비행기 표 끊었어요. 언제? 내일 모레 떠나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엄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있어요? 앨리스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제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소피아도 혼란스러워하고. 소피아한테는 내가 사과할게. 이미 늦었어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짐 정리해야 해요. 준호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짐 정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성민이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컸나 봅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식사였거든요. 저녁 먹어요.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밖에서 먹을게요. 마지막인데. 엄마, 준호가 제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어려워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이튿날 오전 공항에 갔어요. 성민이와 저 둘이서만요. 준호 가족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어요. 소피아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소피아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괜찮아요. 소피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을 잘 보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저와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준호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연락은 할게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출발 시간이 되자 준호 가족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피아가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민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어제까지 있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소피아가 쓰던 방에 들어가 봤어요. 정리된 방이 휑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작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소피아가 좋아하던 인형이었어요.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인형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성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소피아가 놓고 갔네. 아, 그런가? 성민이가 대답했지만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저는 인형을 안고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인형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피아가 생각났거든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성민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성민아, 아, 응, 내가 잘못했어.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성민이도 답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피아 인형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소피아가 지금 비행기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컸거든요. 혼자 있는 집에서 소피아 인형을 안고 울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한 일이 모든 사랑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리에서 태어난 외로움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멀리 보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더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성민이도 예전처럼 저를 대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